이스라엘이 정복한 후 12지파에게 분배된 가나안 땅. 그 중에서도 골란고원은 므낫세 지파의 땅이 되었는데요. 비옥하고 기름진 땅으로 유명한 골란고원. 이곳에서 신비하고도 아름다운 장소가 발견됐는데요. 성지에서 발견한 주상 전리에서부터 5,000년 전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미스터리 유적지까지 12지파의 땅으로 떠나보는 여행. 성지가 좋다. 오늘은 동므낫세의 땅 골란고원 남부로 함께 떠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성지가 좋답니다. 은혜와 축복의 현장 이스라엘로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현장에 계신 이강근 박사님 연결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박사님 한 주 또 어떻게 지내셨나요? 네, 한 주간도 이스라엘 큰 변화는 없었고요. 다만 지금 이 이스라엘이 중동 국가와의 화해의 이 진전이 굉장히 빠르게 되고 있어서요. 네. 뭐 바레인 또 두바이 또 수단 그리고 심지어는 사우디와도 국교 정상화가 된다는 정말 긴박한 평화의 이 진전에 좋은 소식들이 참 많습니다. 네, 한국은 또 추운데요. 이스라엘 날씨는 어떤가요? 이스라엘도 겨울은 마찬가지인데 한국처럼 영하로는 떨어지지 않고요. 네. 오늘 아침 기온이 영상 11도, 11도에서 조금 더 추우면 영상 한 7도 요 사이니까 그래도 바람 불면 춥지만 그래도 지낼만 합니다. 네, 다행입니다. 추우니까 또 따뜻한 나라가 그리워지는데요. 오늘은 어디로 가게 되나요?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동므낫세의 땅 골란고원의 남부를 소개합니다. 네, 골란고원의 남부 어떤 모습을 보게 되나요? 특히 오늘 소개하는 이 골란고원의 루즘 힐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골란고원, 이 바산 골란이 지금부터 3,400여 년 전 이 출애굽 시에 이스라엘이 점령한 5개 나라 바산 땅인데 이곳에서 그때 그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흉흉한 유적지 루즘 힐을 소개하는데 네. 이게 어쩌면 골란이라고 하는 수도일 수도 있다고 하는 그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네,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자,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동므낫세의 땅 골란고원 특히 남쪽 지방을 보시게 되겠는데요. 아마 이 골란고원 하게 되면 우리가 잘 여러 곳을 다니지 않아서 몰랐던 곳을 이렇게 소개를 하게 되겠는데요. 일단 이 동므낫세의 땅 골란고원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화산지대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지난 시간에는 이 분화구를 보여드렸다면 이번에는 화산으로 형성된 이 오름, 이 산을 좀 보시게 되겠는데요. 요것이 이제 여러 산들 중에 벤탈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벤탈산인데 이 벤탈산 자체가 이제 거대한 이 화산으로 형성된 솟아오른 곳이고 이 전망대며 이 아래쪽에 키부추며 정말 볼만한 이 화산지대에서만이 가질 수 있는 그 특징을 가지고 있는 곳이죠. 이 골란고원은 사실은 화산지대고요. 수십 개의 봉우리마다 이렇게 옆을 파보면 이렇게 용암이 굳어서 형성된 이게 이제 용암은 이제 돌이 아니죠, 돌. 아주 굉장히 가벼워요. 네? 예, 이렇게 툭툭 무너지면서 어떻게 이렇게 거대한 산이 이러한 작은 그 돌처럼 생긴 그런 화산 그런 걸로 형성되어 있는 볼 수가 있겠고요. 어쨌든 이 골란고원은 그래서 물이 많고 물빠짐이 좋고 또 그 땅에 농사가 잘 되고 아주 특이한 선선한 날씨를 가진 곳인데 또 하나의 역사는 이것이 이제 시리아를 마주보고 있다고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시리아와의 전쟁에 어떤 흔적들이 많이 있고
또 지금 이곳은 이제 유엔군이 주둔하면서 전쟁을 저지하는 역할도 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이 골란 고원에 가시게 되면 벤탈산 꼭 한번 오르시면 이곳이 또 주변에 골란고원에서도 가장 높은 산 중에 하나인 이 산은 해발 1174m. 특히 이곳 벤탈산에서는 헬몬산이 저기 헬몬산입니다. 아주 잘 보이고요. 네, 이 헬몬산을 주변으로 보시죠. 굉장히 물이 풍부합니다. 곳곳에 이 물을 저장해 놓은 이 호수들도 많고 저렇게 그 비옥한 땅에 짓는 농사라든지 또 다양한 그 과일과 채소들을 재배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이곳에 פשוט כאן ישבו סורים, 예, וכאן קיבוץ, והם ירו ישר לקיבוץ. 네, קונטרה. 그렇죠. 지금 이 쿠네이트라라고 하는 곳은 이 시리아 쪽 접한 마을이죠. 이스라엘과 시리아의 오늘날 국경 바로 너머에 쿠네이트라라고 하는 유령 마을, 사람이 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저쪽에서 뒤쪽에 현대의 쿠네이트라가 있고요. 저 쿠네이트라에서 다메섹으로 가는 그 직전에 다메섹 도상 사도바울 네. 기념 교회가 있습니다. 빨리 평화가 와서 이스라엘 쪽에서 이 다메섹 도상의 사도바울 기념 교회를 봤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제가 이스라엘에서 다메섹 도상 사도 바울 기념교회를 보기 위해서 요르단을 건너가서 시리아로 가서 다시 이스라엘 쪽으로 오면서 이제 다메섹 도상의 기념교회를 봤는데 어쨌든 이곳은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 있는 그 사울 때죠. 기독교인들을 잡으러 가던 도상이 이렇게 지나고 있고요. 특히 이곳에 이제 커피 아난이라고 하는 재밌는 그 커피숍이 있는데요. 아주 그 날씨가 온화하고 지금 보시다시피 이스라엘 사람들이 등산으로 가장 네, 찾는 곳이에요. 특히 이곳에 커피 아난이라고 하는 마치 유엔 사무총장 이름을 딴 커피숍이 있어서 자주 찾죠. 왜냐하면 이게 이제 해발 지금 서 있는 곳이 해발 1173m인데 빙덥지요. 이게 구름이 지나가요. 그래서 이 커피 아난의 그 이름이 아니고 커피의 아난, 이 히브리어로 구름이란 뜻이거든요. 네. 구름 속에서 마시는 커피라는 뜻인데 그렇죠. 한번 보시죠.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 아침 등산하고 아주 여유로운 풍경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골란고원의 이 벤탈산에 오르셨다면 꼭 이곳에서 마치 구름 속에 떠 있는 이 커피숍이다라는 느낌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지 뭐 많이들 찾고 특히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곳에 이제 골란의 그 특이한 것이 일반 이스라엘 지역에서 볼 수 없는 여기에 또 이 한국 돈 우리 돈 1,000원짜리가 있어서 반가웠고요. 이제 계속해서 골란고원을 달리다 보면 이제 지뢰밭이기 때문에 금지 이렇게 표시돼 놨지만 곳곳에 거칠면서도 참 피육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특히 곳곳에 이제 박물관들이 많은데 이렇게 탱크 박물관, 메르카브라고 하는 이스라엘제 탱크인데 어쨌든 이 골란 고원의 전쟁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이스라엘이 골란고원이 중동 분쟁의 현장인 것은 네, 이렇게 곳곳에 6.1 전쟁 때 치열했던 또 이 욤키프 전쟁 때 치열했던 현장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 가까이서 다양한 그 메르카브 탱크의 모델들을 이렇게 이제 보고 계시고요. 어쨌든 뭐 이 골란고원 하게 되면 전쟁, 그러면서도 이 문하세의 땅 이렇게 이제 알 수가 있겠고요. 네, 자 이제 제가 골란고원은 이스라엘에서 다른 지역에서 볼 수 없는 아주 전형적인 이 화산으로 형성된 화산지대죠. 그래서 이곳에는 폭포와 또 이 웅덩이에 용암이 흘러내리면서 형성된 주상절리라든지 아주 흥미있는 곳들을 볼 수 있는 곳이 바산골란, 특히 12지파 중에 므낫세의 반지파가 차지한 땅이기도 하지요. 네. 그 지역들을 한번 전체적으로 보겠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가는 곳은 이제 이 물길을 따라서 주상 전리가 형성된 곳이라고 하는데요.
우선 이 골란군 곳곳에 이렇게 많은 물이, 그래서 지금 갈릴리 호수에 많은 물의 이 원천이 바로 골란고원이에요. 물론 헬몬산에서 흐르는 강도 있지만은 그만큼 골란고원은 이제 물이 많은 곳이고요. 이렇게 여름인데도요, 곳곳에 흘러 내려가는 모습들을 볼 수 있고, 이 골짜기를 따라가다 보면 이곳인데요. 이 골짜기를 따라서 용암이 흘러갔다 그래요. 그러면서 그 용암이 굳어서 형성된 바위가 얼마나 이쁘고 또 곳곳에 주상절리가 형성되어 있는지, 이것이 또 하나의 골란고원의 맛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흘러가던 물이 고여서 된 젊은 사람들은 막 수영도 하고 곳곳에 자연 웅덩이에서 물놀이를 즐기는 것도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보시죠. 이게 정말 많이 있는 곳 중에 한 곳을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는데, 지금도 많은 물이 흘러서 가고 굉장히 깨끗해요. 골란고원이 아직까지도 청정지역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용암이 굳어서 어떻게 이게 오각형의 돌이 마치 이 꿀처럼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모습들을 보면, 야, 골란고원은 이것이 또 하나의 이 여행 묘미를 주고, 사실 우리 순례 차원에서는 이런 곳을 가본 적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것도 우리가 동문화세 땅을 집중하게 되면은 이 땅의 이 특징을 살펴보시면서 한번 다녀보실 만한 곳이 또 이 골란고원의 곳곳에 와 있는 와디, 이 거대한 그죠? 용암 덩어리가 흘러오다가 이곳에서 이렇게 만나서 뭔가 이 공간에 뜬 듯한 그러한 것이 바로 이 원 바위와 마그마의 접점입니다. 네, 참 골란고원이 이렇게 화산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생소하실 거예요. 맞아요. 예, 이렇게 밑을 보면 이제 원 돌과 이 용암이 흘러서 굳어진 틈새의 아주 특이한 모습들도 이렇게 보시게 되고요. 골란고원 높은 데서 낮은 지역으로 흘러가면서 형성된 이 폭포라든지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렇게 곳곳에 이 계단식으로 참 이 드론으로 본 골란고원의 이 트레킹 코스의 이 화산 지대, 이러한 루트가 여러 개가 있어요. 자, 계속해서 이제 이 골란고원의 이 화산 루트, 그러면서 이 다양한 식물들, 또 동물들이 이렇게 많다 그럽니다. 지금도 제가 차를 타고 가다 보면 야생 동물들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어쨌든 저 끝이 이제 갈릴리 호수가 보이는 곳이고요. 자, 이제 아마 이 골란고원의 하이라이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이곳에 4천, 5천, 6천 년 전에 고고학 유적지가 있다고 합니다. 예, 제가 이제 물어물어 이제 가고 있는데, 이 유대인들은 지금 제가 찾아가고 있는 이곳을 홀리 플레이스, 거룩한 장소 또는 성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한번 보시죠. 이 드넓은 골란고원의 바로 요 밑에 요 동그란 유적지인데요. 이 폭이 이 르바임의 땅이다 이름을 붙였는데, 이 폭이 150m가 넘고 이 5개의 겹으로 이루어진 이 원형의 르즘 헤를릿, 이게요, 이 거성 문화에서도 아주 괄목할 만한 유적지가 바로 이 골란고원에 있습니다. 이 르바임 하게 되면은 이 거인들의 땅이라는 뜻인데, 이 바산 옥에게서 이제 이스라엘이 점령한 땅이기도 한데, 바산 왕 옥의 나라 이 골란고원의 이 중심지에 이 지름만 156m의 거대한 타원형의 석조 돌을 쌓아 만든 시설이 있습니다. 이 출애굽 시 3400년 전 바산왕 옥보다도 더 1500년 전에, 지금부터 그렇죠. 5000년 전에 이 거대한 돌 건축을 왜 했을까? 혹시 거대한 이 무덤일까? 여러 미스테리 속에 지금도 풀리지 않는 이 거대한 루즘 엘 히릴이라고 하는 돌 유적지입니다. 그러나 학자들은 적어도 신명기 3장 13절에 언급된
이 바사낭 5개 나라와 관련이 있다. 네. 이렇게 예측을 하면서 드디어 이 므낫세 반지파에게 할당됐던 골란 고원에 유일하게 그때 시대를 이전으로 거슬러 갈 수 있는 유적지가 바로 루줌 엘 히릴레라는 네. 돌 유적지입니다. 한번 보시죠. 예, 사실 그 여호수아서의 이 지파의 땅을 배분하면서도 유독 동므낫세의 땅에 대해서는 여러 지명을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지명에 예를 들어서 골란이 어디냐, 이 골란 지역이지만 골란의 수도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발견이 되면서 저는 이것이 아마 골란 지역의 정말 이 크고 작은 중심지가 돌들을 아니었나. 대충 쌓아 만든 것 같지만 네. 조금 전에 드론을 통해서 본 것처럼 이 상공에서 보면 완벽한 원형의 거대한 이 돌무더기가 질서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작은 돌도 있지만 이거 보세요. 이 거대한 돌들을 과연 1, 20개도 아니고 20만 개에서 50만 개에 해당하는 이 거대한 돌들을 쌓았던 주인공들은 누구인가? 바로 그들은 바사낭 5개 나라의 르바임의 사람, 르바임의 땅, 즉 이 거대한 거인들의 땅이라는 네. 것을 엿볼 수 있는 정말 최고의 네, 제가 루즘 현장입니다. 헬리를 포스팅을 했더니 유대인조차도 여기를 어떻게 가봤는가. 그리고 제가 찾아서도 가봤지만 길이 이렇게 잘 나있지가 않아서 찾을 수는 없지만 세계적으로 유명한 거성 문화의 유적이 바로 이곳 골란고원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분명 바산왕 옥과 관련된 유적지일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여러 지명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골란고원의 중심지가 아니었나, 아예 골란이라고 하는 지명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되고요. 더 신비한 것은 이제부터입니다. 거대한 타원형의 돌무더기의 가운데에 이렇게 이 밑에 아주 큰 규모의 예, 공간이 있습니다. 네, 한번 여기를 제가 이게 들어가 보는데 좀 조금 이게 두려운 그러한 느낌도 들었지만 한번 들어가 봅니다. 도대체 이 거대한 돌 무더기 안에 무엇이 있을까? 마치 이 거대한 피라미드 정가운 아래에 자그마한 무덤이 있듯이 바로 이것이 이 루줌 히릴리의 핵심을 이루는 공간입니다. 루즈말 히릴리의 안에는 이렇게 한 직경 한 2m 50에서 3m 정도 되는 원형의 공간으로 네. 이렇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 바사낭 5개 나라, 이 거인들의 나라, 그러면서 이 므낫세 반지파에게 배당받았던 이 거대한 골란 고원의 성서에 언급된 가장 오래된 역사 그렇죠. 유적지가 바로 이곳입니다. 5,000년 전에 어떠한 목적으로 이러한 거대한 거석의 이러한 그 형태를 만들었는지, 또 심지어 유대인들이 이 신비에서 이곳에서 이제 촛불을 켜놓고 기도하는 모습도 볼 수 있고요. 어쨌든 이 골란고원에서 가장 오래된 지금까지 발견된 유적 루줌 히릴리가 바로 바사낭 옥과 관련되어 있고 동므낫세의 땅의 가장 핵심적인 고고학 유적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도 이제 이 남쪽으로 펼쳐진 이 평야 지역이 있는데요. 제가 이곳을 정말 보시죠. 아니, 어떻게 골란고원에 이렇게 거대한 이 평야가 펼쳐질 수 있었을까? 이것이 이제 국경 넘어 시리아 안쪽 에드레이까지 연결되는데요. 그러고 보면 굉장히 비옥한 지역이 골란 이 바산 왕의 지역이었다고 하는 것이고요. 마침 제가 방문했을 때에 이제 밀 추수가 끝난 직후인데 정말 아니 이렇게 거대한 땅이 있을까? 골란고원의 들녘입니다. 정말 끝도 없이 펼쳐진 비옥한 네. 골란고원의 들녘. 아마 이래서 므낫세 지파가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먼저 요구했는지 그렇죠. 모르죠. 이 땅을
두고 갈 수 없어서 므낫세의 반지파가 먼저 요구를 했고 결국은 동쪽 므낫세에게 할당된 땅이기도 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평상시에는 볼 수 없었던 골란고원의 지역을 보고 계시고요. 이제 끝까지 내려오면은 앞에 야르묵강이 이렇게 지나는데 이 야르묵강은 저 남쪽의 길르앗 지역과 골란고원을 이쪽으로 나누죠. 보이는 이것이 가다라 지방입니다. 그렇죠. 이 골란고원과 요르단의 길르앗 지역 그 경계에 놓여 있는 강이 야르묵강입니다. 야르묵강 또는 성경 지역의 이제 가데르에 있는 온천이다 해서 하맛 가데르라고 이렇게 이름이 붙여져 있는데 어쨌든 이 골란고원은 화산지대이기 때문에 이 아래쪽에 이제 아래쪽에는 이 온천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명한 로마 시대 때부터도 전해 내려왔던 야르묵강의 하맛 가데르 온천이 이렇게 있고요. 어쨌든 두 번에 걸쳐서 우리는 이 골란고원, 이 동므낫세의 땅을 남북으로 이 횡단하면서 다양한 것을 보여드렸는데요. 계속되는 이 12제파의 탐사, 이렇게 동므낫세의 골란고원 지역을 소개하고요. 지금 앞에 펼쳐진 이 야르묵강 너머에 이제 길르앗 지역과 함께 나머지 갓, 그 다음에 루벤 지파까지 한번 소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 동므낫세의 땅 골란고원입니다. 네, 영상 잘 봤습니다. 그런데 또 골란고원에도 주상절리가 있네요. 맞아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화산의 땅이라고 하는 화산지대라고 하는 것을 보였는데 네. 이 주상절리가 곳곳에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물이 많은 땅이면서 화산의 용암이 물에 들어가면서 형성된 육각형의 이 주상절리가 정말 아마 이 골란고원을 많이 다녀가신 분들도 주상절리까지 있는 이 화산지대라는 것에 아마 새로운 놀라움을 가졌을 터인데 네. 이것이 또 동므낫세 땅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네, 그렇군요. 또 오늘은 또 중요한 곳도 보여주셨는데요. 루즘히리. 세계적인 유적지가 한국에는 왜 알려지지 않은 건가요? 이게 한국은 둘째하고 이스라엘 사람도 이러한 곳이 있는지를 잘 몰라요. 아. 그만큼 이 굉장히 중요한 것에 비해서 이게 많이 알려지지 않은 이유는 네. 이 땅이 67년 이 시리아 땅을 이스라엘이 이렇게 점령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것이 유네스코에 등록할 가치가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시리아는 빼앗겼고 이스라엘은 점령한 땅이기 때문에 잠잠하게 있었던 것이고 네. 둘째는 찾아가기가 힘들어요. 네. 그리고 셋째는 어쨌든 이 골란고원이 더욱 이렇게 이제 개발과 또 연구가 되어서 정말 옛 이 동므낫세의 땅이었다가는 바산 골란이라고 하는 것을 네. 드디어 이제 좀 더 확대해 볼 수 있는 중요한 기점이 된 것이 오늘 성지가 좋다의 동므낫세 땅의 소개였습니다. 네. 그리고 또 중간에 골란고원이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길목이라고 하셨는데요. 마치 구약에서 신약으로 연결되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맞아요. 사실은 저는 시리아도 여러 차례 가보고 이 시리아를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 기념교회까지도 가봤는데 네. 사실 이스라엘에서 바로 간다면 30분도 채 안 걸리는 거리를 저는 요르단호를 통해서 시리아로 가서 다시 다메섹에서 역으로 오는 그러한 것을 여러 차례 겪어봤기 때문에 그 골란고원에서 특히 이 벤탈산에서 건네다 보인 그 다메섹 쪽은 아주 그 감회가 남달랐는데요. 네. 제가 말씀드린 대로 빨리 중동 땅에 특히 시리아와 이스라엘 간의 평화가 와서 우리 순례가 바로 이 다메섹 도상으로 가던 사도 바울의 루트를 따라서도 가볼 수 있는 기회가 속히 왔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도 의미 있는 여행 감사드리면서요. 여기서 인사드릴까요? 네, 건강하시고요. 추위에 감기 조심하시고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네. 성지가 좋다는 인터넷을 통해 다시 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